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13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2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여론은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제시의회 임시회가 9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과 공공앱 개발 등 의원들의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부안 곰소 천일염이 제10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유산 지정서가 발급되고 전통자원 보존과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주 지역 유흥업소 관련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27명이 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군산 5명, 익산 2명, 남원과 진안 각 1명입니다. 전주 2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 중 각각 확진됐습니다. 남원 확진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벌초를 위해 도내를 방문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이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김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9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청년 관련 정책과 공공앱을 개발하자는 등의 의원들 제안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국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 어떤 의견들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 김제 지역 청년 관련 제안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30대 후반에 시의회에 입성한 김승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만 24살 이상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청년들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하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농업 사업의 활성화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농업인 후계자 양성을 육성을 하여 식량 안보 필요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배달앱과 비슷한 공공앱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와 광고비 등이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에서는 배달업체의 횡포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란 플랫폼 앱을 개발하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런데 단순히 배달앱 기능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나 콜택시 배차 시간, 민원 처리, 정책 제한 기능 등을 총망라한 앱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찬투가 금요일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가 17일 오전 제주도 북쪽을 지나 남해 앞바다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16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추가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안 곰소 천일염이 제10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안 곰소 천일염은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 지정서가 발급되고 3년 동안 전통자원 보존과 홍보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순창군이 용걸산 등산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암벽을 훼손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자연 암석에 글자를 새기면서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동계면 용걸산 자연휴양림 일대입니다. 순창군은 이곳에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암벽 등반 시설과 문자 암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산로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창 용걸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새겨지면서 자연 암석이 훼손돼 있습니다. 순창군이 용걸산 암벽 8곳에 유명 사자성어 등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등산객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돌에 이렇게 많이 새기는 거는 이렇게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자연 훼손이라고 조금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많이 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거는 별로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좋아요. 바위대로 나무대로 있는 게 좋은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의 훼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게 아주 나쁜 행위이지. 굳이 이렇게 바위에다 글씨를 새겨가지고 고사성어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6월 공사 현장을 방문했었던 순창군 의원들은 당시 암각 작업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복구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 사자성어가 그렇게 이제 새겨진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이 뒤늦게서 알아가지고 좋은 의도로서 물론 했겠지만은 새겼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일이었다. 더 이상 자연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암벽 훼손 논란이 일면서 순창구는 진행 중이던 4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4곳에 대해서는 복구 수준의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점을 잘 보완을 해서 하여튼 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읽을 거리, 볼 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바이오 어울리게끔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등산 명소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용골산 문자 암각 사업. 환경 훼손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보완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신생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한 아이가 없나는 하루 뒤 경찰에 체포됐고요. 지난달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구조했었죠. 이 신생아의 친모는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 경시, 부모의 책임감 결여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